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선 룰 고치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선 룰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요. 황 위원장의 뜻대로 간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실상 정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황 위원장은 7일 환경닷컴과 통화에서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선 룰을 고치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에서 20% 올려봤자 괜히 더 복잡한 절차나 잡음만 생기고 결과에 큰 차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민심 50% 당심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지가 이번 대선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선 주자는 이 사람으로 정해진다고 발언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장 소장의 발언 함께 보겠습니다. 10% 내외의 의석수가 대부분 TK, PK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분들은요 달라요 우리랑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뭉치면 되지 뭘 지금 뭐 또 분란이야 또 갈등 불러 이렇게 너 나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당원 당규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아니 높아요. 그냥 딴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손목 한번 잡아줬는데 네. 나경원을. 아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뭐 당원층에서 높게 나오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진짜로 김문수 장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가 그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선거 캠페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까 그거 그러니까 딱 하나. 뭐 의회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재명 행정 같아요. 권력까지 잡으면 되겠느냐? 그렇지. 그거밖에 딱 그거 하나야. 그런데 그거 하나 있어. 그 프레임 하나. 근데 김문수 가지고 외연 네. 확장이 되겠냐고요. 네. 저같이 꼴통 보수거든요, 제가 진짜. 저같이 꼴통 보수도 아마 대선에 투표장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꼴통 보수 아니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진짜 양심 보수, 김문수 후보가 꼴통 보수고 진짜 사랑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꼴통 보수지 무슨 김문수 후보를 반대하는데 나는 꼴통 보수다 이러면은 좀 아니 왜냐면 이상하지. 저는 보수파가 살아나는 가장 빠른 길, 좋은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게 저 꼴통 무조건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살아야 돼 그 생각이니까 꼴통 보수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왜요? 당원 당규 선출 규정을 이번에 바꿀 수 있느냐 안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안 바꿀 수 지금 막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논의는 합니까? 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김문수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대선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가버리니까 시간이 근데 있어요? 그거야 뭐 오늘 뭐 해가지고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 열고 모레 전국위원회 열면은 일주일 만에 돼요. 그래요? 그냥 3일 정도 공고하면 되고 통보하면 되니까. 근데 권성동 쌍권이 그런 그립감이 있나? 그립감. 이제 의총에서 이제 해야죠. 뭐 의총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근데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심력이 없는 정당인데. 그러니까 네.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내에서의 반발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것과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룰을 바꾸겠다고? 그렇지. 안 해. 깽판. 어. 엎어. 이렇게 되는 순간 못 바꿔요. 그래서 룰 저는 바꾸자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나경원은 안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각 후보들 간에 몇 명이 이건 바꾸면 안 돼. 그럼 또 못 바꿀 가능성이 그러네. 높아요. 그래서 이 상황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들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재명은 꺾어야지. 그러면은 김문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유승민이나 오세훈 한번 해볼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것도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번 대선은 어렵죠. 저는 솔직히 후보 내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제 어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안 되지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어렵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 어렵지의 여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지금 달려드는 건데 질 때는 확실하게 져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당위적으로는 그래요. 당위적으로 그러면 확실히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천막당사 모든 거를 다 해야 돼. 모든 걸 다 해서 태세 전환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이 뻔한 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져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근데 정신 못 차렸어 진짜. 이재명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보수가 이제 97년에 정권을 넘기고 그 다음에 두 번 연속 이제 이 정권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한 거죠 그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적어도 담론을 교체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더 이상 뭐 과거에 무슨 뭐 독재 후신 뭐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 담론을 리뉴얼하자, 합리적인 보수가 되자, 뭐 이런 거라도 있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뭔가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그래서 뭐 시장 보수다, 합리적 보수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한 축으로 갖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탄핵 이후 상황을 보시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당을 나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보자라고 했던 건 이유가 뭐든 당을 나갔고 어쨌든 당을 나갔다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들어오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합리적 보수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당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그러면 뭔가를 다시 리뉴얼을 해봅시다. 이런 목소리가 뭐 1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다 망했는데 당이 다 망했는데 보수를 이제부터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만은 막아야 해.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저는 처음에 후보를 내지 말자고 그러길래 어떤 사람이 후보를 내지 말자고 그러길래 아 그래도 뭐 반성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후보를 내지 말자고 그러길래 예. 뒤에 붙은 말을 보니까 아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고 이재명을 막기 위한 범보수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 다릅니까?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이재명 심판론이라는 것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 때도 하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별로 재미도 못 봤잖아요. 재미도 못 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예. 그런 재미도 못 본 전략을 이번에도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또 갖고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이거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때문에 자기들의 혁신과 자기들의 리뉴얼을 못하고 있는 함정에 또 빠지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보수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만 이제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망해도 이 이재명만 막자,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이런 이제 어떤 구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군들 쭉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 34, 뭐 김문수 9, 한동훈 5,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의견 유보가 38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 34%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 저는 언론도 놀란 게 제목 보고 뭐죠? 이재명 박스권 그다음에 A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A가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거 말씀 의견 응답이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언론이 이따구로 기사 저도 A가 A 씨가 무응답층이 A 씨가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될 거다. A 씨가 아.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높은 A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길래 눌렀습니다. A 씨가 누군데 눌렀는데 A 씨가 누구냐?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아무도의 A야. 네,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아무도의 A. 이제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응답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 민심을 호도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내용 보고요. 보수 패널들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대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윤석열이 얘기했던 호수에 있는 달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소수의 지지층들만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청년 지지층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청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 했더니 20대 남성 같은 경우도 이미 넘어갔어요. 정권 교체가 52%가 나왔고 정권 유지가 23%.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무응답이 말씀하신 이로 다 온 거예요.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걸로.
그럼 그 무응답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권을 교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은 그 A를 갖다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식의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어차피 투표 안 하는 사람도 그동안 투표 안 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